26일입니다. 지금은 밤 10시고 내일 27일, 28일, 29일은 제가 이제 18년 동안 고민했던 교회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일 드디어 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 말일이 되기까지 5일 정도 남았죠. 그 5일 정도 시간이 남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에 대한 거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되게 힘들고 무서워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기 직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요히 들어가 봤죠. 저쪽 가게가 정리가 되는 것,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고통이 어떤 거이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살이 빠지고 몸이 아프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일까? 진짜로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고 도대체가 그게 무엇일까? 이제 저도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래봤자 뭐 저쪽 가게에 대한 어떤 문제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말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채무 관계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일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빨리 민사로 가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4년 넘게 한 번도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쨌든 세입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 했으니 그래도 마지막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부터 민사를 시작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신랑 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희한테도 고통이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세입자분들한테도 엄청난 고통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막중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고통이 있었고, 또 그 고통 속에서도 쥐어짜듯이 일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내가 느꼈던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깊숙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그 고통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실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요. 어쨌든 2년 정도 전부터, 2년 됐죠. 2년 전부터 정말 극적으로 올라갔던 매출이 이제 직원들의 어떤 직원들이랑 헤어지는 과정 안에서 극적으로 올라갔던 매출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슬럼프를 극적으로 겪었던 게 2년 전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되게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인데 진짜 내가 무서워하는 거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지를 못하고 그 슬럼프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그 누워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슬럼프에서 나오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고 그 슬럼프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했던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를 한다 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우쭐해서 지금까지 지 잘난 줄 알고 왔다가 2년 전에 완전 대차게 넘어진 거죠. 대차게 넘어진 상태에서 돈으로 후드러 패 맞았죠. 왜냐면 빚이 점점 생기고 그 빚에 대한 그런 뭐 이런 막중한 책임감, 빚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이 계속 점점 늘어날 때의 그 고통은 뭐 그래봤자 뭐 너는 뭐 이거지 않냐 하는데 뭐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뭐 전세 사기도 그렇고 제가 빚을 그래도 최소 2억 이상을 이제 빚 더미를 껴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지키는 거는 그 슬럼프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스스로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순간에 어쨌든 할머니께서 가셨고 할머니께서 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도 저는 할머니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누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키웠던 자식으로서의 어떤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저를 정말 많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오픈할 때 장례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껴안고 울고 정말 큰 돈을 저한테 주시고 다들 가시고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진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행복감도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끝까지 고통이라는 거를 부여잡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잡고 울지 말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고통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니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게 좀 컸던 거. 그게 이제 실체로 드러났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사실 뭐 커리어에 관련된 거는 뭐 저보다 후배이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저보다 뭐 늦게 시작했던 분들이 훨씬 더 뭐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 내 인성으로서는 이게 되지 않는 일들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해주는 지금의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사건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돈 몇천만 원에 넘어질 거였으면 이미 가게 폐업을 진작에 했었을 텐데 끝까지 전 놓지 않았거든요. 놓지 않은 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껴보고 자부심 밑바닥에는 그 실패를 했다는 인정에 대한 것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고통, 제가 지금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 살이 빠지는 게 저는 솔직히 행복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저만의 태도가 굉장히 나약함이 겉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사건에 들어갔을 때 진짜 강한 나를 만나라고 이 고통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도 이제 어설프게 발을 제가 이렇게 들여놓고 제대로 된 신앙심으로 이제 잊지 못했던 내 스스로에게서도 좀 많이 좀 자책이라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교회를 다닐 거면은 정말 신앙심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좀 한번 이번에 그 이제 수련회 비슷한 거 있는데 목사님이랑 둘이서 가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어떤 내 신앙심의 정체성도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교회를 다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확실한 신앙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심을 진짜로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팔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래서 깨어날 수 있게끔 이 사건이 부동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사건, 어떤 행복, 어떤 일상, 어떤 소소한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참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었나. 좀 편안하게 가자. 이게 되게 불길이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 한 달 동안 한 가족을 완전히 뭉개뜨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좀 많았고.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뭐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이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끝까지 제가 놓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마무리까지도 어떤 저에 대한 결과값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질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잃을 게 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추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더 이상 잃을 게 있나? 이제 진짜 돈으로서는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더 이상 맞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에 또 무언가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제도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지만은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침에 눈을 뜨고 있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내 주변에 너무나 많고 그리고 아직 동생이랑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래도 저희 오로라를 아직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법정 싸움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제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법정에 세우실 분들은 제가 법정까지 끝까지 세워서 제값을 물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제가 갈 곳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초가 안 남았습니다. 안녕.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아야죠. 안녕.